그 24페이지에 있는 35번, 36번 두 문제고요. 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로그 3의 10을 A라고 할 거고, 로그 3의 4분의 5를 B라고 하였을 때, 로그 3의 40을 A, B를 갖고서 한번 말해보렴 이라는 말이죠. 자, 일단 밑이 3인 로그라는 건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현이고요. 문제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5분의 4라는 거, 4분의 5라는 거. 네, 그거만 조금 불만족스러운 표현 같습니다. 일단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40은 8, 5, 40이니까요. 2의 세제곱에다가 5를 곱하면 4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준 로그 3의 40이라는 이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3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됐죠? 요 세제곱을 앞으로 그냥 뿅 날라내서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한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해봐요. 괜찮을까요? 혹시 여기 좀 어렵나요? 지금 말한 거? 괜찮니? 그럼 계속 갈게. 얘를 내가 구할 건데 요거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로그 3의 2를 어떻게 표현할지, 로그 3의 5를 어떻게 표현할지만 고민해 보면 되는 거잖아. 갈게요. 어려워요? 정신없어요? 말을 해! 그래요? 그냥 보고 있었구나. 자, 여기 10이 있습니다. 10은요 2 곱하기 5잖아. 그럼 문제에서 준 첫 번째 조건은 이거죠. 로그 3의 2 플러스 로그 3의 5라는 애를 내가 A라고 하겠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럼 문제도 두 번째 준 B라는 애는 로그 3의 5 빼기 2 로그 3의 2 얘를 B라고 하겠다. 맞나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날라와서. 괜찮니? 그러면 이 둘이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3 로그 3의 2는 둘이 뺀 값 A 빼기 B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위에서 아래 거 뺐습니다. 로그 3의 5는 없어지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위에다가 2배에서 2를 곱해서 2 로그 3의 2 더하기 2 로그 3의 5는 2A 라고 쓴 다음 이 둘이 더해버리면 로그 3의 2가 없어질 거 아니야. 3 로그 3의 5는 2A 더하기 B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맞아? 됐어요? 그럼 정리합시다. 로그 3의 2는 3분의 A 빼기 B와 같은 거고요. 로그 3의 5는 3분의 2A 더하기 B랑 같은 거니까 얘네를 저기다 그대로 넣어버리면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넣어버리시면요. A 빼기 B가 되고요. 더하기 3분의 2A 플러스 B라고 쓰겠지? 통분해서 가요. 분모 3, 분자도 3 곱해주시면 그럼 정리된 식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5A 빼기 3이니까 빼기 2B 이렇게.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몇 번이냐? 1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됐죠? 끝. 자, 봐봐봐. 로그 15의 40입니다. 지금 여기 밑이 2고요. 얘는 밑이 3이고요. 얘는 밑이 5라는 상황이죠. 밑이 지금 다 제각각인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 밑이 또 15인 어떤 값을 표현해야 돼. 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밑이 다 다른 상황이니까 우리가 얘를 일단 좀 통일해서 쓰기 위해 밑을 적절히 변형할게요.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 변환 공식 쓸 겁니다. 밑 몇으로 바꾸는 게 효과적이고 좋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문제 구성 보세요. 2, 3, 3, 5, 5, 7, 3, 3, 5, 5? 몇으로 바꿀까, 밑? 네, 귀찮아? 그럼 밑 2로 바꿀게요.
밑이 2인 로그로 다시 전부 표현해 보겠습니다. 로그 2의 3은 a고요. 로그 2의 3 분의 로그 2의 5가 b고요.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7이 c인 거고,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값은 로그 2의 15분의 로그 2의 42를 구하면 되는 거죠. 됐죠? 밑 2가 아니라 3이나 4 같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그냥 취향대로 가시면 돼. 보이는 대로. 그러면 일단 로그 2의 3이 a네. 요거 정리할 수 있죠? 로그 2의 5가 a, b와 같구나. 됐죠? 두 번째, 요거 정리할 수 있죠? 로그 2의 7은 a, b, c와 같구나. 됐죠? 얘가 a, b니까 넘겨서. 그러면 나는 로그 2의 3, 로그 2의 5, 로그 2의 7 값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다. 자, 우리가 구할 친구를 볼게요. 15입니다.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 3, 5, 15.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 로그 2의 40이죠. 그럼 40이라는 숫자를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아. 21, 3, 7. 그럼 얘는 로그 2의 3,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7인 거니까 문제에서 알고 있는 값들로 다시 대응해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ab분의 1이죠. 1 더하기 a 더하기 ab c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얘가 될 것 같은데 다시 1보다 큰 세 실수 a, b, c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다라고 준 조건 자체가 밑조건을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0보다 큰데 1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로그 b의 ac 값을 구해봐 인 거. 자, 가조건 보세요. 가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봤더니 밑이 2야. 얘는 밑이 8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 밑이 8인 다음 값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 8을 2의 세제곱으로 관찰하면 요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날아가서 3분의 1 로그 2의 a분의 c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요 앞에 있는 3분의 1은 진수의 지수 자리로 다시 올라올 수 있죠. 로그 2의 a분의 c의 3분의 1제곱인데요 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밑이 2, 여기도 밑이 2니까 둘이 같은 값이라는 이야기는 진수끼리 같다 라는 거겠죠. 정의. b의 세제곱이 a분의 c와 같다. 됐죠? 3분의 1승이랑 같은 거니까 이 7보다 큰 양수.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a, b 세제곱이 c와 같다. 분수가 아닌 형태로 이쁘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밑이 4, 밑이 4, 밑이 4, 밑이 얘는 밑이 2네. 그럼 얘가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밑 2로 바꿔줄게. 뭐 고민하시면 되죠. 이거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요 2분의 1 앞으로 날아올 거고, 여기도 2가 앞으로 가서 2분의 1로 뿅 날아갈 거고, 여기도 2분의 1로 뿅 날아가 버리면 식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a분의 2 로그 2의 c는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c와 같겠죠. 약분하면 되니까. 됐죠? 2분의 1은 번분수니까 플러스 2로 돼서 분자에 붙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 얘를 이쪽으로, 얘를 저쪽으로 곱해서 우리가 분수 형태 이렇게 표현하겠죠. 2 곱하기 로그 2의 c 곱하기 로그 2의 b는 로그 2의 c 곱하기 로그 2의 a랑 같음. 됐죠?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시면 얘 아닌데? 얘인데? 똑같이 나눠주시면 로그 2의 b제곱이 로그 2의 a랑 같다. 됐죠? 실수배 2 앞으로 뒤로 뽑아냈습니다. 결론 b제곱은 a와 같다 라는 것도 나오겠네.
됐죠? 그럼 나한테 나온 결과가 두 가지니까 나는 B제곱 대신에 A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A 대신에 나는 B제곱으로 바꿀 거야. 두 번째, 여기다 B제곱을 때려 넣어버리면 C는 뭐와 같아? B5제곱과 같을 거라고. 그럼 얘네들을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값에 대입해 주시면 이야기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로그 B의 A는 B의 제곱, C는 B의 5제곱, B의 7제곱과 같음. 결론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 이용해서 쭉쭉쭉 해결해내는 문제. 여기까지요. 1보다 큰 3개의 실수 A, B, C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등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를 더하시오잖아. 문제는 밑이 다 다르다고. 그럼 뭐 해줘야 돼? 밑을 좀 같게 만들 수 없을까를 관찰할 거고, 밑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조건을 싹 봤더니 어머 다 이미 다른 상황이네. 맞죠? 그러면 얘랑 얘랑 얘 3개가 같대. 몇으로 같은데? 몰랑 K. 됐죠? 그럼 이렇게 둘이 같아. 로그 A의 B가 K야. 이렇게 둘이 같아. 로그 B의 C가 3K야. 이렇게 둘이 같은 거야. 로그 C의 A는 9K랑 같은 거야. 그리고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봤더니 뭐야? K랑 3K랑 9K를 더하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13K가 답이겠네. 됐어요? 그럼 나 이제 누구만 알면 되니? K 값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보자고. K 값을 어떻게 구할까? 로그 A의 B가 K래. 그럼 A가 누구고 B가 누군데? 모르잖아. 그럼 얘네들 이제 뭐 해봐야 될 것 같아? 정리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까? 프로야, 인마. 아저씨 유튜브 장난 아니야. 지금 조회수 막 쭉쭉 나와. 다들 잘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때 드는 생각, 문득 드는 생각.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얘네가 밑이 다 다른 상황이라고. 그럼 나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거야. 편의상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 쓸게요. 로그 A분의 로그 B, 얘가 K고, 로그 B분의 로그 C, 얘가 3K고, 로그 C분의 로그 A, 그게 9K잖아. 내가 로그끼리 곱하는 건 할 줄 몰라서. 내가 할 줄 몰라요, 로그끼리 곱하는 건. 그래서 밑이 다른 로그들이니까 일단 내가 밑변환을 이용해서 밑이 전부 다 10인 로그로 바꿔 쓰도록 할게. 상용으로 가서 생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관찰해봤다? 그랬더니 잠깐만, 얘랑 얘랑 얘 이 3개를 곱해버리면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네? 그럼 3개 다 곱한 값이 몇인 거야? 1인 거잖아. 그러면 3개 다 곱한 값이 1이야. 그럼 요 3개를 곱한 값 27K 세제곱. 그게 1이네? 다시 말하면 3K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거잖아. 그럼 3K가 1이라는 거네. K는 몇이다? 3분의 1. 그래서 답은 3분의 13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 거냐면 밑이 다른 로그들이 쭉 주어졌을 때는 밑변환 공식을 쓸 거야. 그거를 써서 내가 정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로그끼리 곱한다는 표현을 한 친구는 잘하는 거죠. 로그끼리 곱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모릅니다, 할 줄. 그래서 지금처럼 밑변환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자, 넘어가서 45번입니다. 이렇게 다들. 자, 45번이에요. 이현이 잘 보고 있죠? 좋아요. 앞에 좀 봐! 45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있습니다. 어머, 얘네가 똑같구나. 그래, 몇으로 같니? 몰라. K로 같아. 몰라. K로 같아. 몰라. K로 같아. 그럼 이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요 정도겠죠? 요 2라는 값은 밑이 A일 때 K가 되게 하는 적절한 값이었어.
마찬가지 이 3이라는 값은 밑이 b일 때 k가 되게 하는 적절한 그 거듭 제곱수 지수값이었을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4는 로그 c의 k 이렇게. 자, 이렇게 쓴다는 그 말의 의도는 뭔 뜻하고 있다? 뭘 뜻하고 있다? 로그로 내가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푼 친구들 중에 이렇게 바꾼 다음 얘를 갖고 여기다 어떻게 잘 정리해 봐야지 라고 접근한 친구들보다 아니 그럼 선생님 이거 A는 K의 2분의 1승이고 B는 K의 3분의 1승이고 C는 K의 4분의 1승이니까 그냥 여기다 갖다 넣어버리면은 K로 싹 정리돼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당연하죠? 이유는 지수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계산하기 편하거든. 로그는 어쨌든 새로 배운 개념이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수 문제와 로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로그로 나와 있는 문제를 지수로 바꿔서 풀 거야? 좋아요. 어차피 표현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나도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면. 자, 정리합니다. 로그 AB 곱했죠? K의 2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1승. B는 K의 4분의 1승. 더하기 로그 자 BC 곱했죠? K의 3분의 1승 더하기 4분의 1승. 거기 C죠? 아닌데? A구나. 미안. C? C 맞네요. K의 4분의 1승. 그럼 얘를 잘못 썼네. 3분의 1이네. 그 다음 마지막이죠? 더하기 빼기네. 로그 AC네요. 둘이 곱하면 K의 2분의 1승 더하기 4분의 1승에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뭐 해주면 분모로 날아가고 얘 분자로 올라가면 여기 마찬가지 얘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로 올라가면 마찬가지 얘가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날아가면 문제에서 말하는 값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사실 분수 계산이죠. 통분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보면 x는 10이랑 100 사이에 있는 수일 때 다음의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정수가 되었으면 좋겠음. 인 거죠? 그렇게 만드는 모든 x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는 거네요. 계산 가능합니까? 계산 가능해요? 네, 써볼게요. 3 로그 x 빼기 2분의 1 로그 x. 그럼 얘는 2분의 5 로그 x겠죠? 맞아? 얘가 뭐라고? 정수였으면 좋겠음. 이 말이지? 됐지? 네. 갑니다. x는 10이랑 100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그럼 로그 x는 분명 로그 10보다는 클 거고 로그 100보다는 작을 거거든. 다시 말해서 로그 x는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을 거거든. 그럼 문제에서 방금 얘기한 2분의 5 로그 x는 2분의 5보다는 크지만 2분의 10보다는 작은 5보다는 작은 값일 거거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3, 4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거거든. 맞아? 그럼 이때 첫 번째 2분의 5 로그 x가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로그 x가 곱해서 5분의 6이라는 뜻일 거야. 맞아? 그럼 얘는 10의 5분의 6제곱이 x라는 말이겠지. 밑짚고 나갔다 들어와서.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만약 2분의 5 로그 x가 4라는 정수였다면 로그 x는 몇이냐 이거? 5분의 8이라는 수였다는 거겠지? 그럼 그 말은 10의 5분의 8제곱이 x라는 거겠네. 맞아? 그럼 정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은 얘랑 얘 두 가지겠죠. 이 둘이 뭐 하세요? 곱하세요. 10의 5분의 6승이랑 10의 5분의 8승을 곱하면 10의 5분의 14승이 되겠네요.
답이네요. 자, 문제 마지막 거를 좀 보세요.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와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 그 둘의 관계를 보는 거죠. 8인 에너지는 6인 에너지의 몇 배니?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가 20이야.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가 10이야. 그럼 몇 배인 거야? 2배.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죠.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를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로 나눈 값을 구하면 답인 거지. 됐죠? 문제는 항상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에너지는 E, 규모를 M이라고 했으니까, 자,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 로그 E 8이라고 쓸게요. 얘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8이면 몇이야? 몇이니? 12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E6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는 1.8 더하기 6이니까요 9가 되겠죠. 자, 다시 쓸게요. 로그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는 23.8일 거고요. 규모가 6인 에너지의 상용 로그 값은 20.8이 될 거야. 나는 나눈 값이 필요해.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되죠. 둘이 뺀 값 3. 다시 말해서 로그 2의 6분의 2의 8은 3이다. 됐죠? 답 나왔네요. 2의 6분의 2의 8은 10의 세제곱. 몇 배? 1000배. 그래서 실제로 지진 규모가 1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10의 거듭제곱만큼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 6인 지진하고 7인 지진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60번입니다. 별의 밝기죠. 자, 답 한번 내보시고 60번 문제 편하게 보시면 되겠죠. 등급과 밝기 사이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1등급이네 6등급이네. 자, 1등급이네 I1, 6등급 I6 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몇 배니? 얘가 궁금하잖아. 그럼 둘이 뭐 해주면? 서로 빼주면 연립해서 뿅 답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100배라는 것까지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넘어갈게요. 칙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64번 문제 볼게. 64번 문제. 자, 64번 문제 보시면 일정한 온도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10분마다 그 수가 2배로 증가하거든. 자, 10분마다 2배예요. 자, 10개를 일정한 온도에서 배양하면 2시간 후 세포는 10의 K제곱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K값을 구해주세요. 자, 5시간이야. 우리는 10분마다 2배라는 걸 알아. 그럼 10분이 몇 번 있어야 5시간 돼요? 30번. 그럼 얘를 이렇게 보자고. 한 번마다 2배가 돼. 그럼 너는 이거를 30번 하면 몇 배가 돼? 10의 K가 아니라 몇 배가 돼? 몇 배죠? 미안. 몇 배가 돼?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아? 한 번 할 때마다 얘가 2배가 되는데 이걸 내가 30번 할 거야. 그럼 5시간이니까. 됐어요? 좀 30번 하면 5시간이야? 5시간이죠? 네. 10분이 6개 있어야 1시간이니까 6, 5, 30. 네, 그쵸? 됐죠? 그럼 문제입니다. 만약 한 마리였어. 한 마리를 30번 했어. 그럼 몇 배가 될까? 2의 30승이 될 겁니다. 됐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2마리였어. 이거를 30번 했어. 그럼 몇 마리가 될까? 2 곱하기 2의 31승. 30승.
맞아요? 만약 처음에 5마리였어. 그럼 30번 하면 몇 마리가 될까? 5 곱하기 2의 30승. 맞아? 처음에 5배였으니까. 그럼 문제에서는 몇 마리 갖고 했어요? 10마리였죠? 그럼 10마리였습니다. 30번 했어요. 몇 마리 돼? 10 곱하기 2의 30승. 됐어요? 자, K로 표현하면 되죠. 표현 가능해? 가능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10은 5 곱하기 2 곱한 거니까 5 곱하기 2의 31승.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봤어. 됐죠? 우리는 얘를 지금 10의 K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됐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K는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K는요, 밑이 10일 때 5 곱하기 2의 31제곱이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예요. 이게 로그 표현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로그 5 더하기 31 로그 2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네. 그럼 이때 로그 2가 0.3으로 계산하래. 그럼 로그 5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이야기, 로그 5는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로그 5라는 건 로그 2분의 10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랑 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난 로그 5를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할게. 그러면 다시 1 플러스 30 로그 2라고 해도 되는 거구나. 맞나요? 로그에 한번 뺐잖아. 아?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몇이라고? 0.3이래. 그럼 몇이냐? 10인가요? 1 더해서 끝. K자리에는 10이 오면 되나 봅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로그 5 같은 경우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해드렸냐면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로그 2랑 로그 3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주거든.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야. 이거 뒤에 표보면 나와 있고 문제마다 항상 줄 거야. 그랬을 때 너한테 로그 4 값을 물어봐. 그럼 로그 4는 2 로그 2거든.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거 2배 한 값 말하면 돼. 그럼 로그 5는 지금 봤죠?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1에서 로그 2 뺀 값 말하면 돼. 그럼 로그 6은 로그 2하고 로그 3 더한 값이죠? 둘이 더한 값 말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로그 7은? 걱정하지 마. 안 물어봐. 말 못하잖아. 또 이런 애들 있어. 로그 7? 선생님 10 빼기 3이잖아요. 막 이런 애들 있어?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알려준 적이 없어. 그러지 마. 그래서 괜히 막 10 빼기 3이니까 1이고 로그 3 나눠서 0.477 1분의 1 이거 아니면 이런 애들이 있어. 하지 마. 이거 너무 몽상이죠. 알려준 적 없다고. 그래서 로그 7부터는 안 물어보니까 여기 특히 로그 5 이 값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의 진도는 지수입니다. 지수 함수 말하면서 조금 여유가 되니까 로그 함수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갑니다.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주의사항, 당연히 a는 0보다 큰 애가 와야 되고 1이 오는 경우는 관찰하지 않습니다. 자, a가 0보다 큰 수가 와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로그랑도 겹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2의 제곱은 4야. 2의 세제곱은 8이죠? 좋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고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이라는 걸, 마이너스 8이라는 걸 내가 안다고. 그럼 여기서 질문. 마이너스 2의
2.5제곱은 누군데? 애매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 있는 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하면서부터는 밑이 항상 0보다 클 때만 관찰할 거야. 마찬가지. 얘를 함수라고 하여 정수 x에 미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을 실수 전체의 범위라고 우리가 확장을 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밑이 음수인 경우는 나타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경우에만 이때 우리는 얘를 지수함수라고 부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A가 2라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 됐죠?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자, 그려봅시다. X에다 0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1 넣으면 2 나오죠? 2 넣으면 4 나오고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때 주의사항, X의 음수 어떤 수를 넣어도 0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갖는다는 표현을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점근선, X축, 다시 말하면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는 함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2가 아니라 3이나 4 같은 숫자를 넣어도 마찬가지. 모양은 딱히 다르진 않겠지만 약간의 굴곡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Y는 3의 X제곱. 이렇게. 어차피 0 넣는 건 1로 똑같은데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조금 더 높이 올라오겠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값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얘는 A가 0보다 클 때. 그럼 두 번째, 1보다 클 때, 미안해요. 그럼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A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이때 그래프식은 이렇게 표현될 거야. Y는 2분의 1의 X제곱. 맞죠? 우리는 얘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관찰할 수도 있겠지. 그럼 다시 2의 X제곱을 내가 방금 봤는데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다고. 무슨 관계? Y축 대칭이동 관계. 맞아?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때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랑 Y축의 대칭인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인 함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0,1을 지난다. 자, 끝이에요. 니네가 할 건 이게 다야. 끝. 자, 이게 지수함수에서 하는 이야기.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긴다고.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는 얘기를 여기다 뭐 이렇게 막 써놨냐? 그냥 쓴 거야. 지금 말하는 것들 그대로. 그럼 뭐가 어렵나요? 안 어려워. 근데 계산하다 헷갈릴 거야.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지수함수가 주어졌을 때 기본형은 이 지금과 같이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항상 우린 얘를 뭐 하냐면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거든. 예를 들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Y는 A의 X 빼기 3제곱 빼기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보시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점근선이 좀 바뀔 겁니다. 위아래로 이동하면과 동시에. 그리고 밑이 0보다 크고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증가감소는 딱히 변하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 0,1을 지났지만 여기서는 3,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겠죠. 끝. 딱 요 정도의 차이 정도. 마지막 질문. 첫 번째 써져 있는 다음 그래프를 적절히 X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두 번째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첫 번째 써져 있는 그래프를 XY축에 적절히 평행 이동하여 두 번째 있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요? Yes.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 이런 거지. Y는 2X제곱이 있어. Y는 5X제곱이 있어. 얘를 XY축으로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앞에 개수가 달랐거든. 다시. 여기 앞에는 1이야. 여기 앞에는 3이야. 다르네?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어? 있어.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 왜? 이 3이라는 숫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은 말이야. 4에다가 몇 제곱하면 나오는 숫자일까? 몇 제곱? 그래서 로그 표현 배운 거죠. 이 네모는 누구야? 밑이 4일 때 3이 되게 하는 적절한 거듭제곱수. 맞아? 그럼 결론. 맞아? 다시 쓰면 4 곱하기 4 로그 4의 3 곱하기 4의 x제곱이지? 그럼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뭐해서 쓸 수 있다? 더하기로 쓸 수 있다. 맞아? 그럼 처음에 써져 있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로그 4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게 얘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앞에 이런 숫자가 곱해졌다고 해서 평행 이동했을 때 일치할 수 없어 라는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함수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자, 함수 fx가 있고요. 옳은 것만 골라줘.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마이너스 m을 대입한 값은 n분의 1을 대입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넣어보지 뭘. a의 마이너스 m제곱. 됐죠? 얘가 a의 n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야. 맞아요? 너는 헷갈리라고 낸 거죠? 아닌 이유는 얘는 a m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 m제곱분의 1인 거지? 맞아? 네,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얘는 뭔데? 굳이 쓰자면 m이 0보다 크다면 m제곱 끈 a인 거잖아. 맞아? 네. 얘는 a분의 1의 m제곱인 거고 같을 리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법칙 이용해서 확장했을 때 헷갈리는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걸러내려고 낸 문제입니다. 땡. 자, 두 번째입니다. 2m을 대입한 값이랑 m 대입한 거 2배랑 같은 값입니까? 자, 또 넣어볼게요. a의 2m제곱이랑 a m제곱의 2배가 같은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네. 됐죠? 땡. 뭐야? 다 틀렸어? 자, 세 번째 봅니다. amn 제곱은 am제곱의 n제곱과 같다. 띵동댕. 맞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 거야. f의 x 플러스 y제곱이 f의 x제곱 곱하기 f의 y제곱과 같다면 a의 x제곱 그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하나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fx는 a x제곱이다. 3 넣으면 8분의 1이다. 3 넣어야지. a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래. 그럼 여기서 문제. a는 누구다? 2분의 1. 2분의 1. 0보다 크네. 양수니까. 실수 중에 하나. 얘밖에 없죠. 자, 그때 다음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 fx식 다시 쓸게요. 2분의 1의 x제곱이죠. 마이너스 2 넣어보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네. 2의 제곱이네. 4. 맞죠? 끝. 지수 확장.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1, 2분의 1을 지난다. 자,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네요. 틀렸죠? 2를 지나죠. 땡. 요렇게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점근선의 방식 x는 0이다. x는 0? 아니요. y는 0이요. x축이랑 가까워지지. 틀렸죠? 마지막 리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수함수. 무슨 의미입니까? 감소함수.
이거야. x1보다 x2가 더 커. 그치? 그러면 x1 대입한 함수값보다 x2 대입한 값이 더 작대. 다시 말해서 x값이 증가할수록 그때 대응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더 작아지는 함수. 감소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네요. 감소함수 맞네요. 끝. 그래서 기억 리을 3번. 넘어가죠. 쭉쭉 갑니다. 자, 9번입니다. y는 3의 2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다음 그래프와 겹쳤는 걸 m하고 n값 구해줘. 자, 바로 쓸게. y는 3의 2x-m 플러스 n. 됐죠? 우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고을 때 이미 했으니까 바로바로 그냥 써버릴게요. 자, 얘가 요거랑 같다고 했거든. 아우, 여기 좀 보자. 81분의 1은요?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3의 2x제곱 빼기 6인 거죠. 정리할게요. 3의 2x 빼기 2 빼기 6. 됐죠? 결론. m은 몇이고 2, n은 몇이고 마이너스 6. 곱한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쭉쭉 갑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상문제죠?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두 그래프와 두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볼게. 일단 좌표 평면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을 거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고 0,1을 지나겠죠. 이게 첫 번째 y는 2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뭘 그리라고 했냐면 요거 4 곱하기 2의 x제곱 그릴 거거든. 얘는 2의 x 플러스 2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첫 번째 제시된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 그러면 나는 요 파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한 번 더 그린 다음 얘를 왼쪽으로 두 칸 똥똥 밀면 될 거라고. 요렇게. 됐죠? 왼쪽으로 두 칸 밀면 될 거야. 그게 두 번째 그래프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고요. 얘는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그래프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너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y가 1이죠. 참고로 여기 x에 0 넣으면 나오는 y값 4죠. y는 1부터 y는 1일 때부터 쭉 y가 1일 때 여기 y가 1 y가 4일 때 여기네. y가 4 여기 y가 4. 두 그래프와 y는 1, y는 4로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 자, 여기 넓이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몇입니까? 6. 왜 6이죠? 자, 요 길이가 몇이야? 2. 여기도 2. 다시 말하면, 자, 요 길이가 2. 여기도 2잖아. 여기까지 길이 몇인데? 3이 6. 됐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뭐야?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옆으로 그냥 쓱 민 거지. 됐잖아. 네. 다시 쓱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끝. 6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됩니다. 실제로 이 밀었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을 잘라서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기 이 부분을 잘라서 이쪽으로 붙인 다음에 관찰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y값이 1 나올 거야. 요거 y값 1 나올 거야. x는 누구게? x 누구게? y값 1 나오려면 x 누구게? 마이너스 2죠? 됐죠? 왜 두껍게 나오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이거 y좌표 4 나올 거야. 이거 y값 4 나올 거야. x 누구죠?
2죠? 요 길이 2칸이지? 여기 2칸이죠? 요 길이 2칸 맞지? 그럼 요거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붙이면 같은 길이잖아. 같은 넓이잖아.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네. 라고 관찰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넘겨서 이야기하시면 되겠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F 함수에다가 3분의 B 플러스 C를 대입한 값을 구할 거거든. 자, 봐봐. fx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정보가 없어. 그냥 지수함수인가 봐. ax제곱. 내가 아는 건 첫 번째. C 넣으면 16 나와. a의 c제곱이 16이야. 그 다음 B 넣으면 4 나와. a의 b제곱이 4야. 뭐 내가 아는 건 요 정도야. 그리고 너한테 구하라는 건 이거죠. a의 3분의 b 플러스 c를 구해라. 이거거든. 그럼 내가 사실 이 친구를 a의 b 플러스 c제곱에 3분의 1제곱으로 바꿔볼 수 있을 거거든. 그럼 bc 더한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까? 둘이 곱하면 되죠. a의 c제곱과 a의 b제곱을 곱하면 a의 b 플러스 c제곱이 될 거고, 얘는 16과 4를 곱했으니까요. 4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맞지? 그럼 결론. 얘가 누구야? 4의 세제곱. 그거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그럼 뭐다? 4입니다. 끝. 쭉쭉 넘어갑니다. T로 가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가 보입니다. 34페이지. 21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21번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이 얘기를 해서 삼각형의 비가 3배거든? 넓이가 3배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넓이가 3배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좀 보시면 요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파란 삼각형의 넓이가 3배거든. 근데 봐봐. 밑변의 길이는 다른데 어차피 높이는 AB잖아요. 그럼 넓이가 3배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랑 요 길이의 B를 내가 안다고. 3대1. 그럼 편의상 요 길이를 내가 3T라고 하면 요 길이가 T니까 B에서 D까지의 길이는 4T가 되겠죠. 그럼 C점의 좌표 다음 함수 X자리에 3T를 대입한 게 K다. 마찬가지 D점의 좌표 다음 A의 X제곱 자리에 X 대신 4T를 대입한 게 K다. 그럼 여기다가 3T를 대입한 값, 여기다 4T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기도 T제곱 여기도 T제곱이 있어? 4의 세제곱 64의 T제곱이 A 4제곱의 T제곱이랑 같으니까 결론 A 4제곱이 64인가 봐 라고 할 수 있겠죠. 내려가면 A 4제곱이 64인가 봐. 2의 6제곱이 A 4제곱이랑 같은 건가 봐. A는 2의 2분의 3제곱. 끝난 거 아닙니다.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 맞아요.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 2루트 2. 그래서 마지막 2루트 2까지 써주셔야만 온전히 답을 잘 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21번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지수 확장 이야기들, 연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에 풀 때 제대로 풀어주세요. 틀리신 분들은 왜 틀렸는지 모른단 말이야. 잘 봐주시고. 자, 22번입니다.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되죠. 이 친구 2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 그게 A라는 수. 밑이 1보다 크니까요. 그냥 쓰면 되죠. 자, B는요 2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 C는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5제곱. 정리합시다. 2의 4분의 3제곱, 2의 3분의 4제곱, 2의 여기 몇이야? 4분의 5. 이것도 5분의 4로 바꾸는 친구들 있어.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2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그냥 2의 4분의 5야. 5분의 4로 바꿔서 잘못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럼 결론.
이거 대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사실 요 앞에서는 이 숫자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요 지수인 숫자들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서 막 4하고 3하고 막 최소 공배수 갖고 막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보자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하는 함수고 점근선을 x축으로 갖고 있는 애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증가 함수니까 지수 자리에 오는 다음 수들 중 제일 큰 게 당연히 제일 큰 값일 거고 제일 작은 게 가장 작은 값을 갖겠지. 그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건 4분의 3과 3분의 4와 4분의 5 중에 과연 누가 가장 큰 값입니까? 라는 거겠네. 제일 큰 애 누구예요? 얘죠? 제일 작은 애 누굽니까? 얘죠? 그럼 제일 큰 건 B니까요. B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다 라고 써있는 식을 말해주시면 되겠네. 끝. 그래서 답은 2번. 지수함수를 갖고 지금처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계속합니다. 쭉쭉 문제 풀 거예요. 유형 6번입니다. 자, 26번 문제 보시면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입니다. 이때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 7인 상황.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밑을 보세요. x 밑에 누가 써 있어? 0보다 큰 수. 2죠? 네, 0보다 큰 건 당연하고요. 1보다 크죠?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 증가함수. 그 증가함수를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밖에는 딱히 다른 점이 없죠. 그럼 결론. 4를 대입한 게 가장 큰 최대값이겠습니다. 됐죠? 4 대입할게요. 2의 세제곱 플러스 k. 그게 7. k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럼 3 대입한 값, 3 대입하면 되겠죠? 2의 제곱 빼기 1. 몇이에요? 3. 답이네요. 끝. 그래서 26번도 해결. 빨리빨리 가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인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x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밑을 봅시다. 밑은 몇이에요? 3이죠? 1보다 큰 수죠? 그럼 얘는 어떤 함수다? 증가함수다. 그럼 증가함수인데 최대값을 언급했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가함수니까 이 지수 자리에 x제곱 빼기 2x 빼기 1 자리에 최대값이 올 때 그때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값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수 자리에 있는 다음 2차식에 최대값이 올 때 이 지수 함수의 최대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납득이 돼? 정확하게 끊어서 보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부터 2까지만 줬거든. 그럼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x의 범위 주어졌을 때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x가 몇일 때 꼭지점? 1일 때 꼭지점. 우리가 보기로 한 건 x는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관찰하기로 했으니 가장 높은 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일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몇 나와요? 2죠? 맞니? 지수의 최대값이 2네요. 그럼 결론. 지수함수의 최대값은 3의 제곱을 의미하겠지? 9. x가 몇일 때? 2일 때 다음 지수 함수의 마이너스 1일 때 미안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지수의 최대값이 2인 거고 그때 이 지수 함수의 최대값이 9인 상황이지.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 b는요? 9. 됐죠? 이 간혹가다 B자리에다가 2라고 쓰고서 오답 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수함수예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최대값이 올 때 그때 이 함수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천천히 끊어서 지금처럼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요. 문제 왜 이렇게 많지? 34번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라고 2 사이에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똔또르돈똔똔똔똔똔똔 앞에 거랑 좀 느낌이 달라. 무슨 느낌이 달라요? 생긴 게 좀 달라요. 두 개가 있어요. 생긴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게요. 봤죠? 네. 여기서 느끼는 거. 가슴속 깊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야 돼. 두 개를 묶고 싶다. 아니야. 뭐라고? 공통인수. 안 돼. 그러니까 공통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 공통. 같은 것들이 보여야 돼. 에이, 나는 씨 안 보이는데? 아니야. 그럼 다시 세수하고 오셔야 돼요. 같은 게 보여. 뭐가 보이냐면, 자, 이 친구 봅니다. 4의 x제곱이라는 이 친구는 2의 2x제곱이잖아. 2x제곱의 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다시 문제에서 준 함수는 2x제곱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이거든. 그래서 뭐가 보여? 반복되는 공통된 것들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 같은 거 반복되면 치환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야기니까. 여기서 주의사항!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문자 t의 범위도 제한되겠죠. 그럼 t에 올 수 있는 값은 어떤 애가 올 수 있어? 2분의 1부터 4 사이 값만 오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보는 건 t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1이라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언급이겠지. 맞니? 자, 몇 차 함수예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꼭지점의 t좌표는 2. 우리는 t가 4일 때 그리고 2분의 1일 때 요 사이에서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이때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가 최대값. 최소값은 t에다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가 최소값. 맞아? 그럼 다시 t가 4일 때 최대값이고 t가 2일 때 최소값일 거야. 맞아요? 그럼 t에다 4 넣어보자. 최대값 몇입니까? 1. 2 넣어볼게요. 최소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문제. t가 4라는 건 x가 몇일 때? 2일 때를 의미하죠. t가 2라는 건 x가 몇일 때? 1일 때를 의미하죠. 정리합니다. x가 2면 그때 t는 4를 갖게 되고 그때 최대값이 1인 거야. x가 1일 때 그때 t값이 2인 거고 그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3인 거야. 결론. a 자리에 오는 값 a는 누굽니까? 2. b는요 1. c는요 1. d는요 마3. 그래서 AB 곱한 값에서 BC 곱한 값을 빼주시면 5가 되겠네요. 됐죠? 끝.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어머, 나는 방금 했지롱. 그래서 똑같은 게 보이는지를 봤더니 어머, 2의 x제곱이 계속 보이네.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y는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빼기 6t 플러스 t분의 1. 됐죠?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렴렴렴렴렴렴.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쓰시면은 제대로 공부를 좀 안 한 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른 게 또 보일 수도 있거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난 다음 선생님 저 이걸로 최소값 구해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싹 가능해. 대신 중요한 건 요거다. t가 어떤 애야? 0보다 큰 애야. 그 범위에서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이거 보면 느낌 오죠? 무슨 느낌 와요? t 더하기 t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t 더하기 t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 2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얘 뒤에 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2를 뿅 빼고 난 다음 어머 똑같은 게 또 보이네. 그래서 너네가 뭐 하냐? t 플러스 t분의 1을 이번엔 뭐로 해야 돼? 알파. 또 치환하죠. 그래서 선생님 알파는 어떤 애입니까? 라고 하면 알파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갑자기 얘는 왜 2보다 크다고 했어? t가 0보다 큰 둘이 더한 거잖아. 양수 두 합은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둘이 곱한 값.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 산술기하가 한 번씩 계속 나와. 그래서 2보다 큰 범위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식은 y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빼기 2인 거니까 우리가 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알파가 몇일 때? 3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형태일 거고 우리는 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관찰하기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알파의 누구는 값? 3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네. 그래서 알파에 3을 넣어주시면 9 빼기 18 빼기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됐죠? 네. 자, 그러면 공부를 좀 했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네, 그냥 얘를 바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안 보이면 지금처럼 끊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산술기하. 그러면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2의 x제곱이 t라고 했을 때 t 빼기 t분의 1을 내가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질문. t 빼기 t분의 1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더한 건 2보다 크나 같은 애가 나와. 그럼 둘이 뺀 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실수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왜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봐봐. 이거지. 2의 x제곱 빼기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그럼 자, 2의 x제곱 그래프 그려봐. 요거죠?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려봐. 요거지? 맞아? 그럼 둘이 같은 값 나올 때 있으니까 빼면 0 나올 때 있지? 맞니? 우리 둘이 빼래매. 그럼 우리 뭘 보는 거야? 이 함수값의 차이를 보는 거지? 요 길이를 보는 거지? 맞아? 요 길이를 보는 거지? 요 길이를 보는 거지? 맞니? 이쪽에서는 뭐야? 반대로 뺐으니까 음수값 나오겠지? 맞니? 혹시 안 나오는 값들 보여? 없겠지? 계속 다 나오겠지? 그래서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해 놓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